삼성선물 리서치센터 전승지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달러엔 환율은 일본 니케이 증시 상승에 힘입어서 엔화 약세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현재 동경환시에서 101.22엔 나오고 있네요. 0.14엔이 더 오르고 있습니다. 구로다 재무상이 엔화가 과도하게 낮다고 생각지 않는다. 엔화 절하를 더 용인한다. 이렇게 또 얘기하는 것 같죠. 엔화 약세를 용인한다. 엔원 환율이 1,050원이 오늘 깨졌습니다. 2원 떨어지고 있네요. 1,049원 나오고 있습니다. 자, 환율은 그렇고 다시 주식 시장으로 돌아와서 특징 좀 알아볼까요? 동양시멘트는 감자설의 가격 제한폭까지 떨어졌고, 동부거 제철은 회사채 차환 발행 지원 소식에 또 상승하고 있다 그러고, 동양과 동부가 좀 이렇게 나눠지고 있네요. 이승원 대표부터 특징 좀 한번 좀 짚어주시겠습니까? 네, 일단은 한계 기업 상황에 있는 기업들 이제 반등에 대한 쪽 동부 같은 경우도 일단 시장에서 구조조정안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고요. 에스텍스 조선 같은 경우도 감자 이후 지금 거래가 재개되고 있는데 가격 제한폭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상한가가 풀려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이런 기업들도 올라오고 있다라는 것 자체는 일단 시장에 대한 그 자금에 대한 압박, 신용 경색 이런 상황에 대한 쪽과는 좀 그 거리가 멀다라고 보고 있고요. 앞에서도 또한 이제 그 시장의 또 핵심적인 포인트, 엔화에 대한 약세가 시장에서 외국인들의 로고 하여금 이제 한국 시장에 대한 주식에 대한 매수를 좀 주춤거리게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가장 이제 근본적인 그 이슈는 그거였죠. 시장에서 좀 그 한국 시장에 대한 기업들에 대한 실적이 좀 둔화되는 것이 아니냐. 근데 이제 그 엔화에 대한 약세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게 되면 현대차나 삼성전자는 엔화에 대한 그렇게 영향을 그렇게 크게 받지 않는 것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 같은 경우는 가장 크게 타격을 받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엔화에 대한 약세 일본은 일본대로 또 이렇게 그 기조 효과에서 잘 되고 있고요. 지금 현대차 기아차 3분기에 살짝 주춤거리는 모습이 있었습니다만은 지금 노사 분쟁에 의한 그런 효과에 대한 쪽이기 때문에 4분기 들어서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다 회복이 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 전반적으로는 일단은 그렇게 주도적으로 시장에 대한 상승세를 이끄는 그런 형태에 대한 종목은 없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추가적으로 크게 나빠질 만한 이유도 없다라는 점. 그래서 지금 외국인들에 대한 매수세만 재개가 된다라면 시장에 대한 쪽은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환경에 대한 쪽은 지금 구축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개장 후 14분 흘러가고 있습니다. 거래소는 상승 종목이 한 400여 개, 하락이 250여 개, 상승 종목이 좀 많고요. 코스닥은 상승 종목이 658개, 한 660여 개 종목이 상승하고 있고 하락 기업은 195개. 월등히 하락 상승이 많은데 자, 코스닥은 가격 제한폭까지 오르는 이른바 상한가 기업은 한 개도 없습니다. 이승석 대표님. 어떻게 아니 물론 저한테 자꾸 이렇게 곤란한 질문을 자꾸 하시는데 코스닥 그러니까 그만큼 심리나 이 시장 전반적으로 봤을 때 물론 가격 제한폭 기업들이 많이 나와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만 그만큼 죽어 있다는 얘기죠. 이 죽어 있음에 대해서 자꾸 이제 좀 풀이를 좀 해주시고 좀 시장을 좀 대변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단 오늘 코스닥 쪽을 물어보셨으니까 좀 특징을 본다면 좀 게임주 쪽의 움직임이 그래도 좀 모처럼 좀 반등을 좀 주고 있습니다. 컴투스가 한 5% 정도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오늘 물론 NC소프트야 거래소에 상장돼 있는 기업입니다만 NC소프트의 그 자사 제품의 중국 성공 가능성 때문에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 영향으로 다 오늘 게임주들이 모처럼 좀 반등을 좀 주고 있습니다. 참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코스닥에 대한 워낙 그 기업들에 대해서 규제가 많다 보니까 산업 전반 시가총액에서 미친 영향도 큰 쪽에 지금 이제 약세를 보이다 보니까 코스닥의 시장 자체가 좀 지지부진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아까도 했다시피 수급적 요인에서 본다면은 코스닥 쪽에 증권사 쪽, 헤지펀드들 쪽에서의 공매도 원인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방송에서 이런 얘기한다고 그렇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습니다만, 당분간이라도, 당분간. 공매도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분간이라도, 코스닥은 좀 공매도를 좀 제한해주는 게, 어쨌든 시장이 좀 활성화돼야지 투자자들이, 주식시장 요즘에도 너무 어렵다 얘기를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도 제한적 조치, 어떤 기간을 정해놓고의 제한적 기간 동안은 공매도를 좀 제한해야 한다든지 이런 조치는 좀 이제 좀 필요한 시즌이 아닐까 싶어가지고 저도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물론 제가 코스닥 종목을 즐겨가지고 매매를 하는 스타일은 아니고 또 그쪽에 대한 관심보다는 역시 거래소 대형주 위주의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투자자분들 만나면 워낙 힘들어 하시니까 이 문제를 좀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매매 비중이 90%인데 결국은
10%의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공매도로 인해 가지고 그쪽에서 부당한 어떤 그 불균형한 그 수익률로 게임으로다가 수익을 얻는다면 이건 뭐 공정한 게임은 아니지 않습니까? 적어도 최소한.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본다면은 저야 뭐 피하자고 얘기를 드리는 게 뭐 제가 하는 일이 뭐 분석하는 사람의 일로서는 코스닥은 당분간 피하십시오 하는데 그게 능사는 꼭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좀 힘들어 하시는 분들은 뭐 기업의 본연의 가치를 뭐 믿을 수뿐이 없다라고 할 수뿐이 없겠고 신규 매수는 역시 곤란한 질문을 드려가지고. 말이 자꾸 버벅거립니다. 예. 네. 아니, 근데 올해 보면은 코넥스라는 시장도 만들지 않았습니까? 예. 당국에서. 뭐 중소기업을 활성화시키고 뭐 상생을 강조하고 창조 경제를 얘기했습니다. 그거와 현재의 시류가 맞느냐라는 부분을 좀 다뤄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그런 질문을 드렸는데 뭐 곤란하셨다면 죄송합니다. 아니 뭐 곤란할 것까지는 없는데 네, 저도 안타깝다 대형주만 보니까 관심을 많이 두시고 뭐 어떻게 보면 안타까워서 목이 메어서 그렇다고 저도 얘기를 좀 해주시죠. 목이 많이 메이는데 네, 뭐 웃자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하여튼 사태 상황의 심각합니다. 예, 심각성이 맞습니다.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소비도 진작이 돼야 되고 연말에 미국 같은 경우는 고용 지표가 좀 좋아져서 앞서 뭐 제가 커피 얘기도 해드렸지만 뭐 실업 수당 청구 건수나 실업 보험이 줄어들면 그만큼 소비하는 거 아닙니까? 미국은 또 자산이 가계 자산의 평균치가 70%가 주식형 자산이니까 그렇죠. 주식시장이 오르면 금융자산이 소득 그렇죠. 소득 그 증대 부의 효과가 효과가 생기니까 있으니까. 예, 맞습니다. 네, 뭐 이승원 대표님 뭐 논란이 좀 많긴 합니다만 일단 포인트도 한번 더 정리를 좀 부탁드려 보고요. 대응 전략도 한번 이야기 좀 해주시죠. 일단은 그 시장에서 이제 시장이 내릴 때, 그러니까 지금 앞에서도 아주 중요한 말씀들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니까 미국 시장에서 이제 그 가계 비중의 70%가 주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다. 왜냐하면 특히 이제 퇴직연금과 관련돼서 앞으로 이제 그 미국 같은 경우도 시장이 급락을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이유들이 있습니다. 왜 이제 미국이 자넷 앨런 같은 이 비둘기파적인 인물을 FRB 의장으로 내세웠을까에 대한 쪽을 본다라면 시장이 크게 망가지기 어려운 이제 그런 그 구조에 대한 쪽을 좀 원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이제 과거하고는 달리 이렇게 쉽게 망가지는 형태에 대한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도 별로 없고 계속해서 이 버블이냐 아니냐라는 논쟁이 나올 다른 것은 그만큼 역으로 보게 되면 버블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논쟁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지금 그 어제도 말씀을 드렸듯이 FRB가 원하고 있는 것,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계속해서 이 테이퍼링에 익숙해지는 것을 원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막상 테이퍼라는 말이 정말 그 최혜마 앵커님께서도 계속 얘기하지만 지겹다라는 말을 많이 하시죠. 그만큼 시장은 지겨울 정도로 테이퍼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듣고 있고 테이퍼는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테이퍼에 익숙해지게끔을 유도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서 테이퍼도 시장에 대한 급락을 만드는 그런 요인은 좀 아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대한 전략은 오히려 하락을 적극적으로 좀 활용하는 전략에 대한 쪽이 좋겠고 뭐 이런 구간도 있습니다. 거래량도 없고 저도 깜짝 놀라서 정말 코스닥 상한가가 없나라고 봤더니 정말 그 코스닥 상한가가 안 나오는 이런 하나 날도 나왔네요. 하나 이제 나오는 그런 날인데 정말 이런 구간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거래량이 죽어 있는데 또 이런 구간이 또 지나고 나면 시장에는 또 이렇게 우리가 보통 보게 되면 마른 이런 벌판에 불이 활활 타오르죠. 이렇게 완전히 거래량이 마르고 나면 또 시장에 대한 쪽이 활활 타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시장에 대한 쪽을 조금은 이제 그 거래에 대한 쪽을 많이 늘리지 않더라도 기다리는 지혜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바짝 입이 타고 있는데 마른 장작이 잘 된다는 제가 뭐 잠깐 부연해서 얘기드리자면 저는 좀 이승원 대표하고 조금 약간 상충되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잠깐 얘기드리자면 아무래도 이 테이퍼링, 그러니까 미국이 긴축으로 선회되게 되면 이제 그동안의 글로벌 금융 정책 기조가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적 완화에서 이제 가장 그 경제가 사이즈가 큰 미국이 통화 정책이 바뀌게 되면 그로 인한 충격은 이미 지난 6월 달에 한번 경험을 했습니다. 그거는 앞으로 글쎄 제가 좀 볼 때는 퀘스천 마크입니다. 좀 충격이 좀 심할 수도 있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뭐 우리가 계속 테이퍼링 거 별거 아니야. 양적 완화를 축소하면은 큰 충격에 빠질 수도 있다는 거는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당장에 시행될 가능성은 없고요. 이게 지금 현재 12월 달 연내나 제가 볼 때 내년 1분기도 좀 어렵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내년 적어도 중반부 정도쯤은 가야지 공론화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보여지는데 충격파가 꽤 있을 수 있는 이슈이면 분명히 맞습니다. 그리고 과거 사례를 보게 되면 이제 그 정책적 금융의 이슈 정책이 바뀔 때 그 변곡점이라고 표현해야 되잖아요. 정책이 바뀔 때마다 시장에 한 번씩 금융시장에 큰 요동을 쳤던 거는 과거 사례에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올라가다가 금리가 인하되는 시점, 또 금리가 내려가다가 인상되는 시점. 원래 주식시장이라는 게 과거 데이터 보면 대세 상승은 오히려 금리 상승 기간에 나왔습니다만
통화 정책이 바뀌고 금리 정책이 바뀔 때에는 그때 한 번씩은 시장이 큰 충격을 받으면서 어떻게 본다면 뭐 이런 얘기 있죠. 뭐 이제 여기서 더 충격을 받아요. 아니, 그러니까 유동성이 풍부해져가지고 금리를 인하게 되면 유동성이 풍부해져가지고 이제 유동성 장세라고 얘기하는데 지금도 제가 볼 때 유동성 장세입니다. 근데 그다음에 이제 큰 어떤 시장이 한번 흔들림이 나온 다음에 그다음에 실제로 이제 금리 인상기에는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지고 소비가 진작되고 경기가 활성화됐다는 거에 대한 반증이 있다 보니까 그때는 네. 실적 장세로 넘어갔던 뭐 과거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충격은 분명히 한번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적어도 이제 단기는 적어도 아니라는 거죠. 제가 볼 때는요. 네네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실 뭐 지금도 충격적이지 않겠습니까? 3년째 지금 여기에 머물고 있는데 뭐 더 충격 받아봐야 얼마나 충격이 되겠습니까? 하여튼 뭐 힘들 좀 내시고요. 자, 좀 오늘은 뭐 일단은 그 담론을 한번 좀 나눠봤는데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또 준비하신 자료들 그리고 또 간증 기업들 점검만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둘이? 네, 뭐 네이버 양호합니까? 강보합 유지하고 강보합. 네, 있습니다. 저도 강보 0.6. 중입니다. 강보. 0.4% 정도입니다. 예. 네? 0.4% 0.4%.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두 분 얘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코리아증권 리서치 이승석 대표 그리고 트리플 플러스 이승원 대표가 일주일 동안 또 수고해 주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